개장하고 31분 2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시간 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엔비디아 반도체주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수출 전용, 중국으로의 수출 전용 AI 반도체인 H20에 대해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5일 공시를 통해서 지난 9일 엔비디아의 중국 및 일부 국가로 H20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조 6천억 원가량의 분기 손실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엔비디아는 시간 후 6%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반도체주 어떻게 점검을 좀 해봐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사실 반도체의 성장성 이런 데 주목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결국에 또 관세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관세 협상 여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세게 때리고 아프냐? 약 발라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협상을 한다 얘기를 했다시피 어디를 때리면은 제일 아플까? 이런 고민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향에서 H20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았던 편이고 이미 사재기까지 벌어졌었다라는 중국 내에서의 이야기까지 있었던 만큼 수요가 그만큼 중국 내에서 있으니 건들 수 있는 거는 H20. 딱 이쪽을 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이런 성장성보다 확실히 관세와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변동성을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면 시장의 거래량이 좀 적어지는 그런 형태도 지금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 관세의 흐름 내에서 만만디 그러던가 우리는 이런 포지션을 계속해서 중국은 취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이랑 러시아가 항상 그 자원 내에서 굉장히 확보한 부분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관세나 협상 구간에서 항상 이 만만디라는 이런 전략을 항상 많이 표방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를 좀 우리가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폴리마켓을 항상 우리가 심리적인 지표 내에서 볼 때가 많죠. 네. 폴리마켓에서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 언제 할까? 4월 이내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 투표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보실게요. 네, 너무 궁금한데. 과연 몇 %로 올라와 있을까요? 100%입니다. 어머.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기대치가 그렇다는 거죠. 기대치가. 네, 기대치가 할 거다. 그런 지금 시장의 평가 내지는 심리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100%예요. 폴리마켓이 지난번에 다시 좀 꺼내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탄핵과 관련돼서도 맞췄었죠. 결국에는 이 심리적인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인 이 100% 확률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심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내지는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돌파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당연스럽게 SK 하이닉스 내지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은 오늘 빠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스럽게 엔비디아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크게 펀더멘탈 훼손적인 측면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또 하락 추세로 강하게 전환할 법한 뉴스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HBM과 관련된 기업들 탑2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요새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하나비전 이야기를 한번 좀 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65,600원입니다. 수급도 지금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고 우하향 추세를 아직 돌파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까지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온라인 인터넷상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나비전의 TC 본더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체인으로 공급권으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위해서 한 기업과의 독점적인 계약보다는 두 기업, 세 기업을 항상 이렇게 분할해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와 원래는 삼성전자였지만 그제를 지금 마이크론이 차지를 하고 있죠. 네. 자, 마찬가지로 TC 본더, HBM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구조에서 하나비전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나비전이 SK 하이닉스의 투체인으로 공급되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 하나비전이 들어오면은 CS 안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각 인터넷에서 특히나 내부자들 B로 시작하는 그 블라인드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어요.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지만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불화설이 지금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에 활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점인데요? 하나비전이 그러면 이런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관계가 흔들리는 듯한 구간에서 반사수혜를 잇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미반도체에는 다른 진출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가지고 H밴 공급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이야기했죠. 마이크론이 오늘 기준으로 HBM3 이 12단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올해 내에서 HBM 시장 점유율 20%를 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만큼 증설 구간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를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향 진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은 그만큼 좋을 거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불화설과 같은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증시내에서 반등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챙겨가면서 강한 반등세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물려 있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좀 물타기 해도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왜요? 물론 이런 기회적인 부분을 우리가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향 추세 구간에 있다는 것은 아직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렸을 때 내지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물을 타고 싶어요 하신 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이거 하락 추세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법한 구간에서 항상 다시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물을 타는 겁니다. 추세가 전환되면? 그렇죠. 여기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네. 한미반도체 제가 추세라고 지금 일단 줄 하나 하나 그어드렸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돌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적어도 이 이상 75,000원 위로 일단 돌파하는 시도 흔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항상 제가 단기 트레이딩선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계속해서 어때요? 22평선 맞고 눌리고 22평선 맞고 눌리고 계속 반복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이 항상 단기 바닥이다라고 노려법에서 들어갔다가 추세가 돌파를 못하면 다시 눌린다라는 게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바운딩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화이모드를 확인한 다음에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다만 HBM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현재 관세 우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AI 투자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엔비디아 투자 확대에 대해서 너무 좋은 기회다. 같이 참여할 기업들 있으면 빨리 참여해라. 너무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다시피 이 HBM 관련주 특히나 한미반도체 지금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해소할 요건들이 하나 두 개씩 쌓여 있는 만큼 시간에 좀 투자를 하시자. 분명스럽게 반도체와 HBM은 끝나지 않는, 반도체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네, 마르지 않는 셈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빠르게 또 하락 추세 구간에서 반등으로 돌리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추세 전환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물타기는 아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어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정말 오랜만이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곧 매우 좋은 제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최근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죠. 여기에서 나는 죽음을 멈추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에는 푸틴과 바이든, 젤렌스키 3명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점에서 방산주 어떤 상황인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방산주. 일단 전쟁 종결 뭐 내지는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만약에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한번 벌어진 전쟁에 대한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계속해서 방위비 늘리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펀더멘탈은 지금 견고합니다. 최근에 시장 특히나 반도체에 따른 변동성이 많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
방산이나 조선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플라이 하이입니다. 계속 높게 올라가는 구간인데 전일 기준으로 좀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좀 달러의 영향도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수출 형태가 높은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변동성 최근에 1,500원 근처까지 찍고 왔었잖아요. 네. 눌렸던 만큼 이후에 좀 변동성 때문에 좀 전일장 내에서 조정 추세가 좀 일부 나왔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입 형태를 띠는 기업들도 정거래 시장에서는 거의 다 비스무리했어요. 자, 이제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했대요. 휴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애초에 에너지 휴전이었어요. 아, 에너지 휴전. 에너지와 관련된 뭐 원전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곳만 공격하지 말아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타격을 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에 휴전에 영향도를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당연스럽게 에너지 휴전이었기 때문에 영토와 관련돼서 휴전 협상 내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밀고 가는 모습이 필요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휴전 협상 내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휴전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뭐 재건주들 내지는 방산주들 이런 쪽을 보셔야 되는데 전진건설 로봇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현재 42,600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건주들, 모듈러 관련 주들, 개별적인 호재라고 표현해도 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삶에서는 좀 악재스러운 뉴스들이 많았었잖아요. 화재도 그렇고 미국 화재도 그렇고 우리나라 화재도 있었고 모듈러 주택 내지는 뭐 재건과 관련된 수요 이야기가 항상 있는 만큼 이와 따른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내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지난 대장이었던 만큼 거래량 붙이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들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었던 이 휴전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포탄 관련주들 풍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 네, 풍산이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국 구리 가격의 하락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만 바닥권 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포탄 수요는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한일 단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일 단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 그대로 다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저항대 구간 2,400원까지 돌파하는 여부 먼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하니까요. 포탄 내지는 방산이 계속해서 플라이 하이 계속 날아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해 보시면서 저렴한 방산주들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차트 관련 분석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이슈 반도체주와 함께 방산주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톱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오늘 장 공략해볼 종목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어가 보면 좋아요? 오늘은 간만에 테마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테마주. 간만에 테마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 최근에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야기의 발언과 발자취에 쫓아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시피 다음 쪽을 전 노려보고 싶어요. 오, 다음 네, 그렇죠. 타자. 시장 내 관심도가 높은 거, 주식시장 이야기도 나왔고 로봇 이야기도 나왔고 AI 이야기도 나왔고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쪽이 저는 이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 그렇죠. 가상화폐 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내지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당 정책 내에서 항상 이야기가 나왔었던 쪽이 가상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8,2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뉴스가 전일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변동성을 분명히 가져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코인주들 볼 종목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변동성을 가장 잘 주는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정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가장 테마성으로 변동성 잘 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자취 내지는 언급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로봇주 AI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고가 경신을 해서 많이 올라갔죠. 부담스러워서 접근 못하시는 분들에게 넥스트로 코인 쪽 한번 보시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반등 여부와 함께 좀 변동성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테마성적인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당장 코인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다. 시장이 최근에 관세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등락 비율 대비해서는 많이 잘 버티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데이터 보안 인증입니다. 글로벌에서 지금 글로벌 보안 데이터 인증이요. 전 세계에서 인증받는 건데 PCI DSS라고 해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탈취, 해킹 사건이 빈번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데이터 보안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점은 안전성도 챙겨간다는 점까지 긍정적인 요인, 주가 상승 견인 요인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8,3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앞선 지금 윗꼬리 구간까지 충분하게 매물대 쌓여놓고 지금 거래량 없이 밀었다는 점에 기인해 보면 충분하게 다시 재반등 가능하다는 점, 목표가는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1 이동 평균선 이탈 나오는 7,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저희는 대선 테마의 다음 타자 한번 코인 관련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빠르게 탄력받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다가 보안까지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600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수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